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크릿키입니다. 저번 시간에 미국의 저금리 정책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저금리 조류로 인해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할부와 주식 신용 대출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주식 투자도 과열되게 됩니다. 주식시장 과열과 대출 성행이 되게 되는데요. 반대로 유럽은 부채 상황과 경제 회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금리이기에 싼 이자로 미국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네, 미국의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 속도가 단기 부채 총액이 100억 달러를 그 빠른 시간 안에 금방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이 국내 경기 과열을 잡겠다며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신용 대출로 쌓은 경제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영국이 근본 위제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하고 또 중단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들이 세계 대공황과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대전 발발 전 1파운드당 4.86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파운드를 많이 찍어내고 1파운드당 3.5달러로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과다가 되니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총량이 늘어버리니 원자재와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의 값어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총량이 1000인데 1000에서 2000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사과가 2000으로 는다고 한 개가 두 개가 되나요? 그 한 개가 500원이었던 건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이 늘어버리니 원자재와 물가가 상승하는 논리인 것이죠. 이때 생산이 늘어나거나 수출이 크게 좋아진다면 화폐의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기보다는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유전 발견, 셰일가스 관련해서 달러를 어떻게 기축통화로 유지하고 있는지, 갑자기 셰일가스를 발견했다, 이런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과거에요. 네, 그게 왜 그런 건지 이제 살짝 엿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당시 전 세계 금의 50%를 생산했던 남아공에서는요. 금 생산량 50%는 남아공. 네, 남아공에서는요. 근본 위제가 유지되고 있어서 파운드의 평가 절하는 남아공한테 큰 불이익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서 남아공은 달러의 값이 안정되어 있는 뉴욕에 금을 판매하기로 되는데요. 판매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국은 뉴욕에서 금을 사오게 되는데 남아공에서 바로 가져오던 금에는 운송비가 추가되고 미국의 금 시세에 따라야 합니다. 네, 금 수입, 금 수출. 이 과정에서 운송비가 추가가 되죠.
제가 아는 친구가 면세점에서 일을 했는데 면세점에 오는 중국 보따리 상인들이 있대요. 근데 그 보따리 상인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요. 저희 나라에서 일단 면세점에서 명품을 그냥 싹 담아요. 명품을 그냥 보이는 대로 싹 담아요. 그다음에 출국하기로 돼 있던 그 외국인이 중국으로 이제 출국하기로 돼 있던 그 외국인이 출국을 안 하는 겁니다. 하기로 돼 있는데 면세점에서 새 혜택을 받고 명품을 싹 끌어 사놓은 다음에 출국을 안 하고 한국에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타를 켜요. 팔로워가 많은 그 보따리상은 인스타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명품을 파는 겁니다. 같은 논리예요. 남아공에서 미국에다가 금을 수출하고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금을 수입하고 하지만 운송비가 추가가 되잖아요. 그 운송비가 추가가 되고 그 보따리 상인이 다시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세관을 통해서 뭐 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그 명품에 대한 어쨌든 취득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붙잖아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아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져가는 과정을 대량 구매를 면세점에서 해서 인스타를 통해 택배로 개개인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산이 엄청나겠죠. 근데 이야기가 샜는데 파운드의 값어치를 영국이 다시 와서요. 영국의 그 남아공에서 바로 가져오던 금에는 운송비가 추가되고 미국의 금 시세를 따랐는데 해서 영국은 파운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25년 근본 이자를 다시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는 1파운드는 다시 4.86달러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수출입 관계에서 무역 적자가 큰 영국은 파운드의 절상으로 인해 수출이 둔화가 되게 됩니다. 신뢰를 잃은 거죠. 2편에서 말씀드렸듯 철강 100g의 값어치가 강제로 1,000원이라고 규정해버리니 화폐와 원자재와의 싱크가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수출 경쟁력을 위해 파운드를 수축시켜서 국내 물가와 노동력에 대한 페이, 임금을 떨어뜨리려고 유도했으나 그러니까 자국에서요. 이에 국민들은 총 파업을 했고 수출입은 회복되지 못하고 경제만 더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해서 실업률이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가치가 참 상대적이죠. 원래 주던 값을 주지 않으면 또 다시 불만이 생겨나고 마니까요. 사람은 절대적인 기준을 원합니다. 그것이 기억이나 암기와도 맞닿아 있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니까 그 기관의 권위를 믿고 바로바로 그냥 외워지잖아요. 근데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뉴스, 뭐 머시기 뭐 그런 뉴스 조중동이나 이런 뉴스에 비해서 권위가 많이 떨어지죠. 구독자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 그러니까 여타 다른 뭐 갭을 나누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뭐랄까 구독자가 보장이 되는 신뢰가 보장이 되는 기관에서 정보를 주는 것들 거기서 이제 그 신뢰로 인해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추후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억이나 암기와도 맞닿아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인지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퀄리티 좋은 컨텐츠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시간 아깝지 않게 꼭 필요한 지식들만 압축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